오늘은 옷차림과 관련해서 발생한 김영숙 할머니의 실화 사연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오늘은 시댁에서 처음 맞는 제삿날. 그녀는 이번 자리에서 시어머니 영숙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엄습해왔다. 수지는 평소처럼 세련된 디자인의 원피스를 고르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패턴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매치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늘 트렌드에 민감했고 옷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기 전 수지는 문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영숙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날 영숙은 수진의 짧은 치마를 보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은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평소와 같은 스타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영숙의 기대에 맞춰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할지. 고심 끝에 그녀는 그래도 자신답게 입기로 결심했다. 시댁에선 자신의 개성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현관문을 나섰다. 도착한 시댁의 거실엔 이미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수지는 조심스레 인사를 하며 거실로 들어섰고 시어머니 영숙이 그녀를 맞이했다. 영숙의 눈길은 곧바로 수진의 옷차림에 머물렀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과 정성스레 차려입은 옷을 본 영숙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옷이 참 예쁘구나.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다. 수지는 그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진 듯 했다. 그것은 단순히 옷차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어색한 미소 뒤에 감춰진 미묘한 감정을 읽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녀도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거실의 공기는 서늘했고 제사 준비로 분주한 가족들의 움직임도 어느새 고요해진 듯 했다. 시간이 흐르며 제사가 시작되었고 수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 음식을 차리는 데 집중했다. 영숙은 전통에 익숙한 듯 정성스럽게 음식을 정리하며 조용히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이 옷, 요즘 유행인가 보지? 나는 잘 모르겠네. 영숙은 수진의 옷을 힐끗 보며 말했다.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엔 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대답했다. 네, 요즘엔 좀 더 자유롭게 스타일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제 일에 맞게 옷을 고르고 그게 또 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가족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녀에게 며느리의 과감한 옷차림은 단지 패션 이상의 문제였다. 그러나 영숙은 그런 생각을 속으로 삼키며 수진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수진아, 다음번에는 한복을 입어보는 게 어떨까? 제사 때는 단정한 옷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수지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다음엔 한복을 준비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왜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개성을 희생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다. 그녀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며느리이자 자신만의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 여성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지는 점점 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제사가 끝난 후 수지는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수진과 영숙의 갈등은 제사가 끝난 뒤에도 잔잔히 이어졌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집안에 남은 건 며느리와 시어머니 뿐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수진아,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제사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좀 더 단정한 옷이 좋을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게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영숙은 수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도 알고. 그런데도 내가 자꾸 이러는 건 내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튀어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수지는 순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차림 하나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억울했다. 어머니, 저도 가족이잖아요. 왜 옷차림 하나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도 며느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가치관과 기대는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수진아,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자란 시대에선 그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받거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야. 수지는 영숙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시어머니도 그녀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이 이 갈등이 단순히 시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삶의 방식의 충돌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맴돌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전통에 집착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시어머니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단지 옷차림에 대한 의견 차이만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솔직히 대화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랐다. 한편 영숙도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마음 상해 있는 것을 느꼈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평생을 지켜온 가치관을 쉽게 바꿀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며느리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패션 디자인 작업실에서 새로운 의상 디자인에 몰두했다. 그곳은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한편 영숙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느리와의 사소한 갈등이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녀도 자신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닌지,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지켜온 전통과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그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날 영숙은 남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이가 참 좋은 아이인데 가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아. 요즘 애들 다 그런가?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 때랑 많이 다르지. 하지만 수진이도 수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 옷차림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도 조금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영숙은 그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그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통과 체면을 중시하는 그녀에게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결국 영숙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로 했다. 수진이 일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조용히 방문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다. 수진의 스튜디오에 도착한 영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스튜디오는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옷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의 작업 테이블에는 반쯤 완성된 드레스들이 놓여 있었다. 수지는 창가에서 무언가에 열중하며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다. 영숙이 들어서는 소리에 수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영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내가 일하는 곳이 어떤지 궁금해서 와봤어. 바쁘지 않으면 잠깐 구경해도 될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는 영숙을 작업 테이블 쪽으로 안내했다. 영숙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업 테이블 위에는 수진이 구상 중인 디자인 스케치들이 널려 있었고 옷감들이 아름다운 패턴과 색감으로 펼쳐져 있었다. 영숙은 손으로 천을 살짝 만져보며 말했다. 이 옷감들 참 예쁘다. 너가 직접 고른 거니?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제가 디자인한 옷에 어울리는 걸 찾으려고 많이 고민했어요. 이 작업이 제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다. 이 옷들은 다 너가 디자인한 거야? 내가 보기에 참 특이하고 예쁘기도 하구나. 수지는 어머니의 칭찬에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작업 테이블 위에 있는 한 드레스를 집어들며 설명했다. 네, 이건 제가 최근에 디자인한 드레스예요. 평범한 드레스가 아닌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독창적인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색감과 패턴을 통해 제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죠. 영숙은 며느리가 설명하는 동안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세계가 얼마나 다채롭고 깊이 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수진이 패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것이 단순히 옷을 만드는 일을 넘어서 그녀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내가 왜 이렇게 옷에 열정을 쏟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너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수진은 어머니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곳에 와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가 이렇게 제 일을 이해해 주시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제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할게요. 영숙은 수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수진아, 내가 너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나도 너무 전통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할게. 대신 내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조금씩 타협해주면 좋겠구나.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고 또한 타협하려는 마음을 보인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생각을 존중해요.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스튜디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수진과 영숙은 옷차림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과 영숙은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며 관계를 개선해 나갔다. 하지만 인간관계란 항상 순탄치 않은 법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해결된 듯 보였지만 서로의 깊은 내면에는 여전히 충돌이 잠재해 있었다. 어느 날 수지는 큰 패션쇼에 초대받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다. 이 쇼는 그녀의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고 수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독창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었다. 이 행사에 시어머니를 초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지는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말하기로 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중요한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제 디자인을 발표하는데 어머니도 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의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패션쇼 같은 행사에 가본 적도 없었고 그런 화려한 장소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수진의 초대에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그래 수진아.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볼게. 영숙은 약간의 불안함을 감추며 대답했다. 그 주말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영숙은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와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현장을 보자 그녀는 약간의 위축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세계가 낯설고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패션쇼가 시작되었고 수진의 작품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모델들은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입고 자신감 있게 무대를 걸었다. 수진의 작품은 현대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스타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 옷들이 너무 과감하게 보였다. 짧은 치마, 강렬한 색상, 독특한 패턴. 영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쇼가 끝난 후 수진은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어떻게 보셨어요? 제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나요?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다가 결국 말을 꺼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건 알겠어.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았니?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수진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 다시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다. 어머니, 저런 디자인은 예술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 감정과 생각을 옷을 통해 전달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항상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보세요? 영숙은 수진의 말에 놀라면서도 자신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술이란 이름으로 뭐든지 허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니.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서 좀 더 단정하게 보여야 하지 않겠어?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 주길 바랐고 이번 패션쇼를 통해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다.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그녀를 깊이 상처 입혔다. 어머니, 저도 가족을 존중해요. 하지만 제게도 제 인생이 있고 제 방식이 있어요. 저는 제 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데 왜 그걸 이해해 주시지 않으세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다. 그동안 쌓아왔던 이해와 타협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수지는 상처받은 마음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영숙도 당황한 채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다시 닫아버린 듯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어색해졌고 미묘한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과 영숙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번 갈등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영숙은 며느리가 가족의 가치를 경시한다고 생각했다. 이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다시금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진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고 영숙은 며느리가 얼마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되새겨 보았다. 어느 날 수진은 작업실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결국 수진은 자신도 어머니를 너무 몰아붙였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녀는 어머니가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줘야 했다고 느꼈다. 마침내 수진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사과하고 다시 한번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만날 약속을 잡은 수진은 약간의 긴장감 속에 어머니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그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수진은 마음을 다잡고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 생각만 고집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영숙은 며느리의 사과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수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머니, 제가 하는 일이 어머니께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제 자신을 표현하고 또 그걸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제가 그런 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내가 너 자신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옛날 생각에만 사로잡혔던 것 같구나. 앞으로는 내 일을 좀 더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할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패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했지만 영숙도 며느리의 열정을 존중하기로 다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수지는 앞으로 시댁과 같은 전통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을 할 것을 약속했다. 반면 영숙은 며느리가 자신의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작은 약속들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날 저녁 수진과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수진과 영숙이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감정이 격해졌지만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커졌다. 그들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배워나갔다. 어느 날 수진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자고 제안했다. 영숙은 평소와 달리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영숙이 오랫동안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전통 요리도 함께 만들기로 했다. 시장에 도착한 수진과 영숙은 서로의 취향에 맞는 재료를 고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아, 너 요즘은 어떤 디자인을 구상 중이니? 영숙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요즘은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디자인에 녹여보려고 해요. 어머니께 배운 것들이 큰 영감이 됐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 내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전통은 지키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전통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도 그 가치를 담아내고 싶어요. 시장 구경을 마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영숙은 손수 요리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수지는 그 과정을 진지하게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며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자연스럽게 풀어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노력을 칭찬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다. 수지는 요리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영숙도 며느리의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방식에 감탄했다. 이후 수지는 자신의 패션 디자인에 전통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숙에게서 배운 전통 문양과 색상을 활용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두 세대의 조화와 이해를 상징하는 예술이 되었다. 수진의 새로운 디자인은 곧 패션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알려졌다. 패션쇼에서 수진의 작품이 큰 호응을 받았을 때 그녀는 관중 속에서 영숙의 미소 짓는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미소는 수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패션쇼가 끝난 후 수진은 영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제 디자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영숙은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수진아, 너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너에게 배운 게 더 많다. 너의 열정과 재능이 빛을 발해서 정말 기쁘구나.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갈등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관계는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대체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따뜻해졌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그들은 함께하며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사랑할 것이다. 오늘은 옷차림과 관련해서 발생한 김영숙 할머니의 실화 사연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오늘은 시댁에서 처음 맞는 제삿날. 그녀는 이번 자리에서 시어머니 영숙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엄습해왔다. 수지는 평소처럼 세련된 디자인의 원피스를 고르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패턴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매치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늘 트렌드에 민감했고 옷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기 전 수지는 문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영숙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날 영숙은 수진의 짧은 치마를 보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은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평소와 같은 스타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영숙의 기대에 맞춰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할지. 고심 끝에 그녀는 그래도 자신답게 입기로 결심했다. 시댁에선 자신의 개성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현관문을 나섰다. 도착한 시댁의 거실엔 이미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수지는 조심스레 인사를 하며 거실로 들어섰고 시어머니 영숙이 그녀를 맞이했다. 영숙의 눈길은 곧바로 수진의 옷차림에 머물렀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과 정성스레 차려입은 옷을 본 영숙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옷이 참 예쁘구나.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다. 수지는 그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진 듯 했다. 그것은 단순히 옷차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어색한 미소 뒤에 감춰진 미묘한 감정을 읽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녀도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거실의 공기는 서늘했고 제사 준비로 분주한 가족들의 움직임도 어느새 고요해진 듯 했다. 시간이 흐르며 제사가 시작되었고 수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 음식을 차리는 데 집중했다. 영숙은 전통에 익숙한 듯 정성스럽게 음식을 정리하며 조용히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이 옷, 요즘 유행인가 보지? 나는 잘 모르겠네. 영숙은 수진의 옷을 힐끗 보며 말했다.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엔 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대답했다. 네, 요즘엔 좀 더 자유롭게 스타일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제 일에 맞게 옷을 고르고 그게 또 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가족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녀에게 며느리의 과감한 옷차림은 단지 패션 이상의 문제였다. 그러나 영숙은 그런 생각을 속으로 삼키며 수진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수진아, 다음번에는 한복을 입어보는 게 어떨까? 제사 때는 단정한 옷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수지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다음엔 한복을 준비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왜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개성을 희생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다.
그녀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며느리이자 자신만의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 여성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지는 점점 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제사가 끝난 후 수지는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수진과 영숙의 갈등은 제사가 끝난 뒤에도 잔잔히 이어졌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집안에 남은 건 며느리와 시어머니뿐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수진아,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제사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좀 더 단정한 옷이 좋을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게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영숙은 수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도 알고. 그런데도 내가 자꾸 이러는 건 내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튀어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수지는 순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차림 하나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억울했다. 어머니, 저도 가족이잖아요. 왜 옷차림 하나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도 며느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가치관과 기대는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수진아,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자란 시대에선 그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받거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야. 수지는 영숙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시어머니도 그녀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이 이 갈등이 단순히 시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삶의 방식의 충돌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맴돌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전통에 집착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시어머니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단지 옷차림에 대한 의견 차이만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솔직히 대화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랐다. 한편 영숙도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마음 상해 있는 것을 느꼈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평생을 지켜온 가치관을 쉽게 바꿀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며느리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패션 디자인 작업실에서 새로운 의상 디자인에 몰두했다. 그곳은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한편 영숙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느리와의 사소한 갈등이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녀도 자신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닌지,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지켜온 전통과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그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날 영숙은 남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이가 참 좋은 아이인데 가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아. 요즘 애들 다 그런가?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 때랑 많이 다르지.
하지만 수진이도 수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 옷차림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도 조금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영숙은 그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그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통과 체면을 중시하는 그녀에게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결국 영숙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로 했다. 수진이 일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조용히 방문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다. 수진의 스튜디오에 도착한 영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스튜디오는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옷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의 작업 테이블에는 반쯤 완성된 드레스들이 놓여 있었다. 수지는 창가에서 무언가에 열중하며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다. 영숙이 들어서는 소리에 수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영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내가 일하는 곳이 어떤지 궁금해서 와봤어. 바쁘지 않으면 잠깐 구경해도 될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는 영숙을 작업 테이블 쪽으로 안내했다. 영숙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업 테이블 위에는 수진이 구상 중인 디자인 스케치들이 널려 있었고 옷감들이 아름다운 패턴과 색감으로 펼쳐져 있었다. 영숙은 손으로 천을 살짝 만져보며 말했다. 이 옷감들 참 예쁘다. 너가 직접 고른 거니?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제가 디자인한 옷에 어울리는 걸 찾으려고 많이 고민했어요. 이 작업이 제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다. 이 옷들은 다 너가 디자인한 거야? 내가 보기에 참 특이하고 예쁘기도 하구나. 수지는 어머니의 칭찬에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작업 테이블 위에 있는 한 드레스를 집어들며 설명했다. 네, 이건 제가 최근에 디자인한 드레스예요. 평범한 드레스가 아닌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독창적인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색감과 패턴을 통해 제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죠. 영숙은 며느리가 설명하는 동안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세계가 얼마나 다채롭고 깊이 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수진이 패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것이 단순히 옷을 만드는 일을 넘어서 그녀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내가 왜 이렇게 옷에 열정을 쏟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너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수진은 어머니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곳에 와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가 이렇게 제 일을 이해해 주시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제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할게요. 영숙은 수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수진아, 내가 너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나도 너무 전통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할게. 대신 내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조금씩 타협해주면 좋겠구나.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고 또한 타협하려는 마음을 보인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생각을 존중해요.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스튜디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수진과 영숙은 옷차림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과 영숙은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며 관계를 개선해 나갔다. 하지만 인간관계란 항상 순탄치 않은 법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해결된 듯 보였지만 서로의 깊은 내면에는 여전히 충돌이 잠재해 있었다. 어느 날 수지는 큰 패션쇼에 초대받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다.
이 쇼는 그녀의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고 수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독창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었다. 이 행사에 시어머니를 초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지는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말하기로 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중요한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제 디자인을 발표하는데 어머니도 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의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패션쇼 같은 행사에 가본 적도 없었고 그런 화려한 장소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수진의 초대에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그래 수진아.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볼게. 영숙은 약간의 불안함을 감추며 대답했다. 그 주말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영숙은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와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현장을 보자 그녀는 약간의 위축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세계가 낯설고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패션쇼가 시작되었고 수진의 작품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모델들은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입고 자신감 있게 무대를 걸었다. 수진의 작품은 현대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스타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 옷들이 너무 과감하게 보였다. 짧은 치마, 강렬한 색상, 독특한 패턴. 영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쇼가 끝난 후 수지는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어떻게 보셨어요? 제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나요?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다가 결국 말을 꺼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건 알겠어.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았니?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수진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 다시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다. 어머니, 저런 디자인은 예술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 감정과 생각을 옷을 통해 전달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항상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보세요? 영숙은 수진의 말에 놀라면서도 자신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술이란 이름으로 뭐든지 허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니.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서 좀 더 단정하게 보여야 하지 않겠어?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 주길 바랐고 이번 패션쇼를 통해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다.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그녀를 깊이 상처 입혔다. 어머니, 저도 가족을 존중해요. 하지만 제게도 제 인생이 있고 제 방식이 있어요. 저는 제 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데 왜 그걸 이해해 주시지 않으세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다. 그동안 쌓아왔던 이해와 타협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수지는 상처받은 마음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영숙도 당황한 채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다시 닫아버린 듯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어색해졌고 미묘한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과 영숙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번 갈등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영숙은 며느리가 가족의 가치를 경시한다고 생각했다. 이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다시금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지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고 영숙은 며느리가 얼마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되새겨 보았다. 어느 날 수지는 작업실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결국 수지는 자신도 어머니를 너무 몰아붙였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녀는 어머니가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줘야 했다고 느꼈다. 마침내 수지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사과하고 다시 한번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만날 약속을 잡은 수지는 약간의 긴장감 속에 어머니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그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수지는 마음을 다잡고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 생각만 고집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영숙은 며느리의 사과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수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머니, 제가 하는 일이 어머니께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제 자신을 표현하고 또 그걸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제가 그런 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내가 너 자신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옛날 생각에만 사로잡혔던 것 같구나. 앞으로는 내 일을 좀 더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할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패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했지만 영숙도 며느리의 열정을 존중하기로 다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수지는 앞으로 시댁과 같은 전통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을 할 것을 약속했다. 반면 영숙은 며느리가 자신의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작은 약속들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날 저녁 수진과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수진과 영숙이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감정이 격해졌지만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커졌다. 그들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배워나갔다. 어느 날 수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자고 제안했다. 영숙은 평소와 달리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영숙이 오랫동안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전통 요리도 함께 만들기로 했다. 시장에 도착한 수진과 영숙은 서로의 취향에 맞는 재료를 고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아, 너 요즘은 어떤 디자인을 구상 중이니? 영숙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요즘은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디자인에 녹여보려고 해요. 어머니께 배운 것들이 큰 영감이 됐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 내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전통은 지키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전통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도 그 가치를 담아내고 싶어요. 시장 구경을 마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영숙은 손수 요리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수지는 그 과정을 진지하게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며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자연스럽게 풀어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노력을 칭찬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다. 수지는 요리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영숙도 며느리의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방식에 감탄했다. 이후 수지는 자신의 패션 디자인에 전통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숙에게서 배운 전통 문양과 색상을 활용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두 세대의 조화와 이해를 상징하는 예술이 되었다. 수진의 새로운 디자인은 곧 패션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알려졌다. 패션쇼에서 수진의 작품이 큰 호응을 받았을 때 그녀는 관중 속에서 영숙의 미소 짓는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미소는 수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패션쇼가 끝난 후 수진은 영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제 디자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영숙은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수진아, 너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너에게 배운 게 더 많다. 너의 열정과 재능이 빛을 발해서 정말 기쁘구나.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갈등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관계는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대체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따뜻해졌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그들은 함께하며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사랑할 것이다.